네, 반갑습니다. 저 골프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 자, 그것도 9월인데, 빅딜이 터졌습니다. 자, 물론 뭐 미국 현지 요일은 금요일이긴 합니다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주말에 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결혼식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트레이드로 스튜디오에 잠깐 들렀습니다. 자, 오프시즌이 거의 막바지입니다. 뭐 미디어데이 행사를 가진 팀도 있고 이제 곧 있으면 트레이닝 캠프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오프시즌 막판에 정말 충격적인 트레이드가 나왔습니다. 카렌서니 타운스가 뉴욕 닉스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미네소타는 그 대가로 줄리어스 랜들 그리고 단테 디빈첸조 1라운드 지명권 한 장을 받아오게 됐고요. 자, 현재까지 나온 정보에 따르면 샬럿이 제3의 팀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다쿠안 제프리스 그리고 드래프트 지명권을 받는 조건이라고 하는데, 일단 뭐 주요 골자는 타운스와 줄리어스 랜들 또 디빈첸조 1라운드 지명권 한 장, 뉴욕과 미네소타의 약간의 그 마트레이드 같은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 카렌서니 타운스 하면 미네소타의 원클럽 맨이었습니다. 뭐 잭 라빈 그리고 또 앤드루 위긴스와 함께 아주 젊은 빅3를 구축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타운스마저 떠나게 됐고요. 이제는 뭐 미네소타 확실하게 앤트맨, 앤선 에드워즈 체제로 가겠다라는 걸 공고히 한 거죠. 자, 일단 빌라노바 네이션, 노바 네이션은 해체가 됐습니다. 자, 뉴욕은 이에 앞서서 디트로이트, 애틀란타, 마이애미와도 트레이드 협상을 했습니다. 역시나 주요 골자는 줄리어스 랜들이었고요. 자, 하지만 미네소타와 빅딜을 단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닉스는 제일런 브런슨, 단테 디빈첸조, 조시 하트, 미켈 브리지스로 이어지는 빌라노바 대학 4인방을 구축을 했죠. 자, 하지만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채 해체됐습니다. 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브런슨, 디빈첸조, 조시 하트, 자, 이 세 명이었는데 미켈 브리지스를 새롭게 영입을 했죠. 1라운드 지명권 5전 주고. 자, 그런데 디빈첸조가 나가게 되면서 다음 시즌 노바네이션은 제일런 브런슨, 조시 하트, 미켈 브리지스, 찐친 3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디빈첸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성격이 좀 외골수라고 해요. 뭐 이것도 그냥 뭐 기자들의 전언이긴 합니다만 빌라노바 대학 시절에도 뭐 본인은 그렇게 뭐 대학 시절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루머긴 합니다만 디빈첸조는 뉴욕 닉스에서 행복하지 않았고, 그리고 노바네이션, 이 빌라노바 동창회 이런 느낌도 딱히 뭐 저 본인에게는 크지 않았고 또 흥미가 없었다라는 후문, 전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빈첸조는 미네소타가 굉장히 일방적인 러브콜을 보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디빈첸조가 이번 딜에서 또 중요한 조각으로 쓰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뭐 저건 루머긴 합니다만 사실 단테 디빈첸조와 조시 하트 간에 뭐 묘한 긴장감이 있다, 뭐 이런 루머도 있었어요. 이거는 뭐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자, 그랬기 때문에 뉴욕 닉스 프런트 입장에서는 디빈첸조를 줄리어스 랜들과 묶어서 거래를 하기가 좀 더 수월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일단 카렌서니 타운스와 또 카렌서니 타운스의 캠프, 뭐 주변 지인들, 관계자, 뭐 에이전트, 자, 이런 양반들이 아주 충격이 크다고 해요. 자, 일단 카렌서니 타운스는 미네소타 원클럽 맨입니다. 케빈 가넷이 떠나고 나서 또 케빈 러브가 떠나고 나서 가장 미네소타가 공들여 키웠고 미네소타 팬들이 사랑했던 인물인데, 결국에는 현 시점에서 미네소타에서 뛰면서 가장 최근에 받았던 소식이 트레이드 통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사실 타운스가 미네소타에서 뛰는 동안 굉장히 부침을 많이 겪었죠. 왜냐하면 뭐 케빈 가넷과 잠깐 한솥밥을 먹기도 했었지만 지미 버틀러가 들어왔을 때 이 버틀러가 좀 꼰대력이 있잖아요. 굉장히 좋게 말하면 올드스쿨, 좀 나쁘게 말하면 뭐랄까요, 내가 베테랑으로서 또 이 바닥을 굉장히 또 생리나 또 원리를 잘 아는 입장에서 아주 교묘하게 본인만의 그런 좀 뭐 카르텔 아니면 또 본인만의 그런 정치질을 좀 할 줄 아는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좀 주가가 낮아지고 또 비판을 받았던 선수가 카렌서니 타운스였어요. 자, 하지만 실제로 타운스는 농구를 등한시하지도 않고 또 본인의 몸 관리도 굉장히 잘 했었죠. 최근 들어서야 부상이 잦아졌지만 리그 데뷔하고 나서 3년 4년은 철강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버틀러에 의해서 약간 억가당한 부분도 있고, 또 미네소타라는 프랜차이즈가 워낙 하위 팀이다 보니까 타운스 본인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팀의 실패, 그 다음에 팀의 더딘 발전을 타운스가 온팡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카렌서니 타운스가 최근 미네소타가 고베어 영입하고 나서 성적이 좋았잖아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큰 파고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타운스 입장에서는 참 미네소타를 굉장히 또 사랑하고 충성심을 발휘했는데, 그리고 10년 가까이 뛰면서 갖은 굴곡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트레이드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트레이드에 엄청나게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한편 미네소타는 굉장히 냉철하게 아주 비즈니스 마인드를 앞세워서 카렌 앤서니 타운스를 내보냈습니다. 프랜차이즈 스타를 사실 버린 거죠. 자, 그리고 미네소타가 이번 딜을 통해서 추가 연봉을 다른 팀으로부터 받지 않을 경우에 무려 26.5밀의 급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루디 고베어, 나즈 리드와 연장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데, 이 두 명의 연장 계약을 맺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나즈 리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같은 팀들의 러브콜을 뿌리치고 미네소타에 눌러 앉았습니다. 자, 하지만 다음 연장 계약 때는 나즈 리드에게 많은 돈을 줘야 되고요. 루디 고베어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팀 코넬리, 미네소타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프런트 오피스가 루디 고베어 트레이드를 주도했잖아요. 덴버 너게츠를 성공으로 만들고 미네소타 와서 루디 고베어 데려왔을 때 모두가 욕했죠. 자, 하지만 미네소타는 지난 시즌 컨퍼런스 결승까지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팀 코넬리가 있는 한 루디 고베어는 눌러 앉히겠죠. 루디 고베어를 트레이드 시키거나 루디 고베어를 그냥 걸어나가게 만들면 이거는 내 판단이 틀렸다는 걸 절반 정도 시인하는 그런 꼴밖에 안 됩니다. 세미 시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루디 고베어의 계약 전체적인 금액이나 평균 급여 자체는 확 떨어지겠지만 고베어와 나즈 리드와 또 연장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 캡이 그만큼 생긴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네소타는 많은 돈을 받는 카렌 앤서니 타운스를 보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네소타는 도대체 왜 카렌 앤서니 타운스를 트레이드로 내보낸 것일까? 그것도 이 애매한 9월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 왜 내보낸 것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렌 앤서니 타운스의 자녀 연봉이 무려 4년 220밀이 남았어요. 평균적으로 55밀이고요. 마지막 해에는 무려 60밀입니다. 자, 그리고 미네소타는 사치세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루디 고베어, 기존의 타운스, 그리고 앤서니 에드워즈가 있죠. 또 나즈 리드라도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여기에 니켈 알렉산더 워커처럼 구단 프런트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와의 계약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셀러리가 빡빡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장 덩치가 큰 선수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베어는 트레이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고베어를 트레이드로 데려온 인물이 구단 수뇌부기 때문에 고베어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즈 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몸값도 싸고 카렌 앤서니 타운스의 대체자로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반면에 이번에 받아온 랜들은 2년에 60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마지막 해는 플레이 옵션이고요. 줄리어스 랜들이 뉴욕 닉스와 현재 계약을 맺었을 때 랜들의 플레이오프 퍼포먼스가 굉장히 구린 걸 떠나서 금액 자체는 아주 해자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마지막 해에 플레이 옵션을 옵트 아웃하고 FA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그때 미네소타는 최소 1년을 쓸 수 있으니 또 1년을 더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최선의 로스터를 만들어놨고, 또 줄리어스 랜들이 떠난다고 하더라도 로스터의 숨통이 트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디빈첸조는 셀러리 디자인이 기가 막힙니다. 3년 35.9밀이에요. 정말 싸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미네소타가 오랜 시간 디빈첸조를 영입하고 싶어 했는데 아주 연봉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명을 데려온 건 결국 카렌 앤서니 타운스의 연봉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 두 명을 쪼개 쓸 수 있는 장점 때문이죠. 자,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즈 리드라는 아주 훌륭한 빅윙이 어느 정도는 타운스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 믿음이 있는 데다가 랜들과 고베어 체제에 대한 믿음도 당연히 존재했겠죠. 자, 물론 줄리어스 랜들이 카렌 앤서니 타운스처럼 3점을 잘 쏘는 선수는 아니고 또 스페이싱이 빡빡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줄리어스 랜들의 정규 시즌을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거든요. 자, 큰 경기에서 꼬라박는 스타일이긴 합니다만 타운스를 보내고 줄리어스 랜들이 온다고 해서 우리 팀의 전력이 유의미하게 다운그레이드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미네소타는 셀러리 때문에 상황을 다소 급박하게 느낀 것 같아요. 만약에 일반적이었다면 여름에 처리를 하죠. 7월 늦어도 7월 말, 정말 늦어도 8월 초에 하지 9월 말 10월 초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는 제 개인적인 추측이긴 합니다만 팀 코넬리는 계속 이 체제로 가고 싶어 했을 수 있어요. 자, 하지만 구단주, 그 다음에 또 소액 주주들, 자, 이런 분들이 셀러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또 미치고 또 셀러리에 많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미네소타가 이 딜을 차근차근 준비했다기보다는 굉장히 급작스럽게 추진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트레이드 평점은 3개 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랜차이즈 스타를 내보낼 반대급부로 저는 이 정도밖에 받아오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픽을 더 뜯어오던지
뭐 아니면 줄리어스 랜들, 디빈첸조보다 조금 더 높은 급, 물론 찾긴 어렵죠. 그런 선수를 데리고 왔었어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상황이 너무 급하다는 걸 지금 많이 떠벌린 셈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황이 급박했다고 하더라도 받아온 게 사실 저 정도라면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저 1라운드 픽 같은 경우에도 디트로이트로부터 받아온 픽인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만큼 보호 픽이 빡빡하게 돼 있어요. 보호 조항이. 그렇기 때문에 무늬만 1라운드 픽이고 그냥 2라운드 픽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거죠. 그리고 저는 칼 앤서니 타운스, 루디 고베어 체제를 2년만 쓰기는 아쉬웠다고 봅니다. 자, 미네소타는 지난 시즌 컨퍼런스 결승을 진출했던 팀이에요. 그런데 그 팀을 뭐 완전히 폭파시키는 건 아니지만 타운스, 랜들, 디빈첸조가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완벽한 업그레이드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좋게 표현하면 업그레이드, 그리고 대다수의 분들이 생각할 때는 약간의 다운그레이드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즌, 바로 직전 시즌에 컨퍼런스 결승까지 갔던 팀을 굳이 깰 필요가 있었나? 그것도 대상이 팀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스타를 내보내는 그런 조건이었다면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뉴욕은 왜 했을까요? 자, 뉴욕 닉스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4번 포지션까지는 물샐 틈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5번이 문제였죠. 자, 왜냐하면 아이제 하텐슈타인은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로 떠났습니다. 3년 78밀, 마지막 해는 비보장이고요. 그리고 미첼 로빈스는 커리어 내내 골골대는 선수입니다. 올 시즌 같은 경우에도 뭐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12월일지 1월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텐슈타인의 이적, 미첼 로빈슨의 부상 때문에 5번 포지션이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제리코 심즈, 그 다음에 프리셔스 아치우아로는 한 시즌 못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번 포지션이 반드시 필요했고요. 타운스는 뉴욕 홈타운 보이입니다. 칼 앤서니 타운스가 태어난 곳이 뉴저지주입니다. 뉴저지주면 뭐 바로 뉴욕주 옆이고, 그리고 어린 시절에 닉스 경기장을 굉장히 또 많이 갔다고 하죠. 자, 그만큼 타운스는 뉴욕주가 뭐 전혀 어색한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탐 티보도 감독과는 이미 미네소타에서 한솥밥을 먹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티보도 감독이 타운스를 잘 활용했냐라고 묻는다면 타운스의 공격력은 감독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폭발하는 스타일인데, 칼 앤서니 타운스를 앞세운 미네소타의 수비는 티보도 감독이 이끌던 팀과는 별개로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티보도 감독을 비롯한 뉴욕 닉스 코칭 스태프의 성결 과제가 되겠죠. 자, 어쨌든 칼 앤서니 타운스가 정말 슬픈 마음으로 팀을 떠나게 됐지만 내 고향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고, 또 나를 직접 지도했던 감독 밑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트레이드 된 것 치고는 그래도 제법 환경은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뉴욕에 랜드를 보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줄리어스 랜드는 큰 부상을 입었고요. 그리고 큰 경기에서 새가슴 기질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시즌은 오케이인데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는 큰 무대만 가면 너무너무 경기를 터트리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자, 그리고 뉴욕 언론, 팬덤과도 여러 차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 줄리어스 랜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뉴욕의 황색 언론들, 그리고 또 뉴욕의 팬들이 워낙 과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트릭 유잉이 과거에 뉴욕 언론과 담을 쌓고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줄리어스 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의 뭐 뉴욕 언론과는 이야기도 잘 나누려 하지 않고, 또 팬덤과도 이런 싸움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이런 부분들도 뉴욕 닉스의 프런트 오피스들이 결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디빈첸조는 지난 시즌 맹활약과 별개로 가드 포지션의 중복 자원입니다. 자, 물론 디빈첸조 같은 선수들은 다다익선이죠. 이런 선수들이 있을수록 많을수록 그 팀의 뭐 로스터, 벤치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일단 벤치에는 마일스 맥브라이드, 듀스 맥브라이드가 있고요. 자, 그리고 미켈 브리지스가 들어왔습니다. 미켈 브리지스가 들어왔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출전 시간에 피해를 볼 선수는 조시 하트 아니면 디빈첸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빈첸조를 결국 가드 포지션 중복 자원이라고 판단을 했고, 여기에 어네피, 뭐 루머긴 합니다만 뉴욕 닉스 현재 로스터 가운데 가장 닉스 상황에 불만이 있는 선수를 꼽자면 랜들과 디빈첸조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명이 묶인 건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네소타에 넘긴 1라운드 픽은 사실상 난이도가 높은 2라운드 픽이었기 때문에 픽을 붙였지만 뉴욕 닉스 입장에서는 약간의 정신 승리를 할 수 있다. 자, 미켈 브리지스를 데려오면서 1라운드 픽 5장을 썼기 때문에 뉴욕 닉스는 현재 쓸만한 그런 어음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픽을 어쨌든 넘기면서 칼 앤서니 타운스를 데려온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트레이드 평점은 별 4개 반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줄리어스 랜들은 마치 미네소타가 타운스를 그렇게 생각했듯이 닉스가 언젠가는 내보내거나 아니면 뭐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난 시즌을 기점으로 뉴욕 닉스는
젤런 브런슨의 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줄리어스 랜들이 젤런 브런슨과 함께 뛰었을 때 뉴욕 닉스의 승률이 70% 이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닉스 입장에서도 랜들과 브런슨 두 왼손잡이의 조합을 조금 더 보고 싶었을 마음은 있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허약한 포지션은 5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닉스가 가장 약한 포지션에 20-10이 가능한 빅맨을 영입했다. 이것만으로도 좋은 평가를 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벤치는 프리셔스 아치우와 그 다음에 미첼 로빈슨 복귀 이후에 또 로빈슨을 백업으로 내세우면 되고요. 그리고 조시 하트, 마일스 맥브라이드, 자, 이런 선수들이 언제든지 주전과 벤치로 오가면서 맹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로스터는 굉장히 탄탄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네소타의 뎁 스타트를 한번 볼게요. 마이크 컨니, 앤서니 에드워즈, 제이드 맥데니얼스, 줄리어스 랜들, 루디 고베어입니다. 그러니까 4번 자리에 타운스 대신 랜들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백업은 단테 디빈첸조, 조잉글스, 나즈리드, 그리고 이번에 신인으로 뽑은 롭 딜링엄. 자, 딜링엄이 디빈첸조의 존재가 조금 껄끄러울 수는 있죠. 왜냐하면 디빈첸조가 직접적으로 본인의 출전 시간을 갉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자, 그리고 수비형 선수인 니켈 알렉산더 워커, 또 레너드 밀러, 자, 이런 선수들이 백업을 가지게 됩니다. 자, 뉴욕 닉스를 한번 볼게요. 젤런 브런슨, 미켈 브리지스, 오지 아누노비, 조시 하트, 카렌서니 타운스. 자, 이 5명이 주전으로 뛸 가능성이 높은데 조시 하트와 오지 아누노비가 서로 자리를 맞바꿔도 전혀 이상하진 않습니다. 자, 백업 같은 경우에는 마일스 맥브라이드 그리고 카메론 페인이 또 백업 1번으로 뛸 수 있고요. 자, 여기에 프리셔스 아치우와 또 미첼 로빈슨, 마커스 모리스 시니어 이런 선수들이 충분히 더 뛸 수 있습니다. 뉴욕 닉스의 베스트 5가 상당히 강력하죠. 2번부터 4번까지는 서로가 서로의 포지션을 막 넘나들 수 있고요. 카렌서니 타운스를 과연 5번으로 내세웠을 때 탐 티보도 감독이 닉스의 이선 수비와 또 림 프로텍팅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궁금하긴 합니다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프리셔스 아치우아의 출전 시간을 늘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프리셔스 아치우아가 조시 하트나 랜들 다쳤을 때 거의 더블이었어요. 굉장히 또 훌륭한 수직 수비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뉴욕 닉스의 로스터는 상당히 두껍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트레이드 이전에 팀 셀러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카렌서니 타운스 보이시죠? 자, 당장 이번 시즌은 49밀, 다음 시즌 53밀, 57밀, 61밀이기 때문에 진짜 미네소타의 셀러리가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에 루디 고베어가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죠. 나지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루디 고베어와 나지리드의 연장 계약이 맞물려 있는 거죠. 그리고 앤서니 에드워즈가 당장 이번 시즌부터 42밀이고요. 제이드 맥데니얼스도 상대적으로는 저렴하지만 23밀, 24밀, 26밀 점진적인 우상향으로 점점 연봉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 니켈 알렉산더 워커도 미네소타 구단 프런트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이번 시즌이 끝나면 FA가 됩니다. 여러 가지 선택이 또 맞물려 있고 그리고 특정 선수 3명, 4명에게 주는 연봉이 너무 높다 보니까 미네소타는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거죠. 자, 그렇다면 뉴욕을 보겠습니다. 자, 뉴욕은 여기서 가장 우리가 놀라운 계약이 바로 젤런 브런슨입니다. 자, 젤런 브런슨은 다음 시즌 연봉이 25밀이 안 됩니다. 그리고 25-26 시즌부터는 34밀, 37밀인데 27-28 시즌 그래봤자 40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 닉스의 로스터가 지금은 훨씬 더 두껍고 균형이 잡힌 거죠. 자, 오지 아누노비도 36밀, 39밀, 줄리어스 랜들은 28밀이었는데 다음 시즌 30일짜리 플레이 옵션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옵트 아웃해서 FA가 될 가능성이 높았을 때고요. 자, 미켈 브리지스도 향후 2년의 계약이 남아있는데 23.3밀, 24.9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저렴하게 묶여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조시 하트도 27-28 시즌까지 팀 옵션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미첼 로빈슨 여기에 마일스 맥브라이드까지 최소한 이 로스터로 2년을 거의 그대로 달릴 수 있습니다. 랜들이 빠지고 카렌서니 타운스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뉴욕 닉스가 지금 셀러리 디자인을 잘 해놨고 그리고 이 멤버로 최소 2년이라면 충분히 저는 뉴욕 닉스가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네소타를 떠난 빅맨들은 그동안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자, 케빈 가넷 보스턴 이적 이후에 공교롭게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미네소타를 떠나서 보스턴으로 가자마자 우승을 했죠. 그리고 케빈 러브 미네소타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스타였는데 클리블랜드 이적 이후에 역시나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렌서니 타운스는 어떨까요? 자, 타운스도 미네소타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케빈 가넷 이전에는 탐 구글리어타가 있었고 또 크리스찬 레이트너가 있었습니다만 케빈 가넷, 케빈 러브, 카렌서니 타운스가 저는 미네소타가 낳은
최고의 3명의 빅맨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앞선 선배 2명은 모두 다 우승을 달성했고 타운스는 어떻게 될지 상당히 저는 궁금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트위터대로 자, 루디 고베어는 현재 연장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고요. 나즈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카렌서니 타운스를 내보내고 미네소타는 기존에 계약을 맺어야 되는 선수들과의 그런 협상을 좀 더 유리하게 만들고자 함이었고, 그리고 카렌서니 타운스의 연봉에 많은 부담을 느끼면서 이 빅딜을 단행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9월 말에 빅딜이 터지는 경우는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고 저희 제작진과 함께 토요일에 급하게 왔는데, 자, 이 빅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는 1월에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뉴욕 닉스와 미네소타의 경기가 있더라고요. 자, 하나투어와 함께하는 직관 이벤트에 이 스케줄을 넣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면서 이 컨텐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언제 어디서든 트레이드가 터진다고 해도 최대한 빨리 속보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조코피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